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어디든 불경기이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최근 SNS에서 저희 식당이 소소하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배달 주문이 꽤 많이 늘었어요. 몸이야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동안 지금껏 장사 꾸려오느라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이 바쁜 나날들이 오히려 감사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더 남편과 으쌰으쌰하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모자라서 밖에 나와서 일할 때에도 남편과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가게 꾸리기 어려울 때는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자주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 부부는 누구보다 끈끈하게 엮여있는 가족관계가 아닙니까? 저희 둘뿐만 아니라 저희 둘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는 했어요. 왜 그렇잖아요. 집안에 누구 하나씩은 속 썩이는 사람들 있게 마련 아닙니까? 저희 경우는 항상 시댁이 문제였습니다. 나랑 결혼했으면 우리 가정에 더 책임감을 느껴야지. 당신 자꾸 그렇게 어머님이며 당신 형이며 자꾸 퍼주는 거. 그거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그런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게 뭐야? 그렇다고 어떻게 핏줄을 내쳐?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겠어? 같은 문제로 싸우길 여러 번. 항상 도돌이표였던 갈등이었기에 이 문제로 남편과 꽤나 속을 썩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참아주는데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도 남편도 폭발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죠. 저희 대화에서 쉽게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남편은 아들만 둘 있는 집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집 오고 나서 거의 5년이 다 돼가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셔서 시집살이가 어마무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나이차가 거의 20살 가까이 되십니다. 당연히 그 옛날에 그 나이까지 시아버지께서 홀로 계셨던 것은 아니고 일찍 결혼해서 전처가 있었지만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 되시는 분은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셨다고 해요. 시할머니는 시아버지 전 부인이 몸이 약해서 애를 못 낳는 거라며 그 탓을 모두 전처에게 돌리셨다고 합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시어머니처럼 어렸던 여자와 시아버지를 제가시켰던 것 또한 어리고 건강한 여자에게서 손자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겠죠.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다 보니 당연히 두 분이 연애 결혼하셨던 건 아니고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 친정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부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있으나마나한 부친 때문에 친정어머니 되시는 분이 생계를 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밑으로 어린 동생들이 줄줄이 딸린 집의 맏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딸 바보니 뭐니 하면서 아들보다도 딸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때는 시절이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썩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한마디로 시어머니 처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살림 미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의 팔려오듯 나이 많은 시아버지께 시집을 왔는데 5년 가까이 아들은커녕 임신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대접이 어땠겠습니까? 저 그 집안에 시집 가기 전에 진작 시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셔서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어쩌다 한 번씩 시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이지 치를 떠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살다 그렇게 고약한 노인네는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그 노인네 밑에서 구박받고 눈치 받으면서 산 세월을 생각하면 내가 내 젊은 날이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찰 지경이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래 시집살이 독하게 겪을수록 자기가 당한 만큼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킨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겪은 시어머니 또한 제 입장에서는 그리 썩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저 처음 남편하고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생판 처음 보는 며느리감 보자마자 대뜸 시어머니가 이러셨거든요. 준수 얘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아들 장가 보낸다고 이것저것 해줄 수 있을 만큼 형편이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하는 결혼이니 각자 재량에 맞게 했으면 싶은데. 한마디로 결혼한다고 본가에서 지원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그전에도 남편이 하는 말로 대강 집안 돌아가는 분위기를 짐작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렇게 대놓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빈정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애초에 시댁에 무언가 기대를 하고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바에는 말이나마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제가 이 집안에 뭐라도 뜯어먹을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저 말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데 앞으로도 시댁 쪽에 뭐 크게 기대할 일은 없겠다 싶었죠. 그래도 자식이라고 달랑 둘 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인생의 가장 큰 대소사라 할 수 있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아들에게 저렇게까지 냉랭하고 무관심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어떻게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정상 아닌가요? 사실 저희 친정도 뭐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만은 않은 편이에요. 그래도 저 시집갈 때 무리를 해서라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집가는 딸 자식에게 보탬이 되어주시고 형편상 더 해주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친정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듬뿍 받고 자란 저였기에 그런 시어머니 태도가 더더욱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옆에서 그리 홀대를 당하고 있는 제 남편은 무덤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별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항상 자랄 때부터 이런 취급을 당해왔으니 그게 당연한 일이겠거니 받아들이고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아들 둘에게 모두 이렇게 냉랭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준태야! 엄마가 너 좋아하는 LA 갈비 재워왔어. 맛있게 재우려고 미리부터 손질 다 해서 양념해가지고 며칠 숙성시킨 거니까 네 입에 맞을 거야. 한 점만 더 먹어봐. 알아서 먹는다니까 그러네.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댁에서 온 시댁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그저 당신 큰아들만 챙기는 시어머니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하도 남처럼 대하는 시어머니길래 애초에 자식들에게 그렇게 애정이 있는 유형은 아닌가 보다 했죠. 그런데 당신 큰아들 대하는 행동은 제 남편 대할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 결혼할 때 이미 먼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살던 시커먼 아저씨였던 아주버니는 무슨 품 안에 5살짜리 어린애라도 된 듯이 어르고 달래면서 손수 LA 갈비뼈를 다 발라서 밥그릇에 착착 쌓아주는 걸 보니 황당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 밥 먹는 것도 뒤로 미루고 정성껏 바른 고기는 죄다 아주버니 밥그릇 위로 올라가고 남편 밥그릇 위는 행했죠. 누가 보면 큰아들만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고 제 남편은 밖에서 나온 자식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아주버니 낳고 비로소 이 집안에서 사람 대접받기 시작한 시어머니라고 하니 저런 남편도 그저 자랑스러운가 싶다가도 그렇다고 똑같은 아들인 제 남편은 뒷전이고 저리 큰아들만 옆에서 시중드는 하녀라도 된 양구는 시어머니가 기이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남편들 절대 차별하지 않고 키우셨거든요. 저희 친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기에 당황해 있는데
그렇게 당황한 것도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제 밥그릇에 고기를 그득 쌓아 올려주는 모친을 귀찮아하는 아주버니나 앞에서 그 둘을 그렇게 닭살을 떨고 있든 말든 묵묵히 밥을 입속에 우겨넣는 남편이나 심지어 아주버니의 처되시는 손이동서인 형님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막 그 집 식구가 된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도 눈에 띄게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 남편이 덤덤하게 구는 게 되레 저를 더 서럽게 만들어서 속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국 뻗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하시는 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뭐 나나 형님이나 이 집 자손도 아니고 며느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 둘이 지척에 마주 앉아 있는데 아주버니 밥그릇에만 그렇게 고기를 갖다 쌓아 놓을 건 또 뭐야? 다 큰 어른이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잘만 먹더만. 그리고 그거 몇 개씩 발라주는 것 같으면 나 같으면 그 중에 하나는 당신 밥그릇에 얹어주겠다.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야 대체? 우리 집에서야 늘상 있던 일이라서 뭐. 나야 가리는 거 없이 뭐든 잘 먹으니까 그러셨겠지. 형은 어릴 때부터 워낙 입도 짧고 입맛도 예민해서 아무나 잘 안 먹었거든. 그래서 그러시는 거지 뭐. 제 모친에게 푸대접 받는 남편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런 저한테다 대고 도리어 자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모친 편을 들고 있는 남편을 보자니 더더욱 열이 뻗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건가 싶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당한 걸 차별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건지 아니면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을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그걸 인정하기 싫어 저러는 건지 처음에는 저도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이 짧긴 무슨 그날 쌓여있던 LA갈비는 거진 다 아주버니 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고기 반찬 다 아주버니가 집어먹는 동안 제 남편은 그 근처에 있던 나물 반찬만 깨작깨작거리며 밥 한 공기를 비웠어요. 애초에 자식놈 그렇게 입 짧게 키운 게 누구겠습니까? 좋은 건 죄다 제 형한테 밀어주고 동생이야 고기 한 점 제대로 입에 넣는지 아닌지 관심조차 없는 이기적인 형과 그런 형을 장남이랍시고 부둥부둥 귀하게 끼고 둘째 아들은 거들떠보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합작품이었겠죠.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은근히 남편이 부모님께 그리 사랑받는 자식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기는 했으나 막상 이 집안 들어와서 집안 사정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나니 상황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자식 조건만 가지고 따지기도 참 못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남편이 어디 가서 그럴 만한 대접받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찍부터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배우고 집안 도움 하나 없이 작지만 자기 힘으로 자식당을 개업한 남편이었습니다. 대단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쉼성곧고 성실하기로 따지자면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평생 저 사람이 나 밥 굶기는 일은 없겠다 싶어 제 남은 인생을 다 걸 수 있었겠죠. 반면 아주버니는 저 갓 결혼했을 때는 사실상 무직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회사를 몇 군데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끈덕지지가 못해서 그런지 얼마 못 다니고 금방금방 때려치우더라고요. 그나마 그 자리들도 시부모님 인맥통에 아름아름 들어간 자리였어요. 자기 힘으로는 취직할 능력도 안 돼서 부모 인맥으로 간신히 들어간 자리를 그렇게 깽판 쳐놓고 나왔으니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도 그런 먹칠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이야 시아버지께서 워낙 연세가 많으시고 예전만 못하셔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며 아주버니가 회사 때려치고 올 때마다 거의 패 죽일 듯 달려드는 시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자기 온몸을 던져 그런 시아버지를 앞을 막았던 게 시어머니셨죠. 그러니까 아주버니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은 셈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깽판을 쳐도 꾸중은커녕 그저 자기 감싸기에 급급한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데
뭐 한다고 골치 아픈 일을 껴안고 살겠습니까?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한심한 자식이기는 하나 그 모친이 그렇게 만든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자기 자식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본인이 책임지시겠다는데 뭐라고 할 필요성도 못 느꼈을 겁니다. 제가 진짜 어이가 없는 건 그렇게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꾸역꾸역 결혼은 해서 자식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혼자 한심하게 사는 거랑 가정 이뤄서 자식까지 낳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진득하게 일해본 적이 없어 경력이랄 것도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자식 먹여 살릴 생각을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 가정 꾸리고 제 새끼들도 생기고 하면 저런 아주버니도 좀 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장가가고 자식 낳았다고 해서 아주버니한테 없던 책임감이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부양해야 할 짐덩어리만 더 늘어난 셈이죠. 남편 꼴이 저 모양인데 멀쩡하고 사려 깊은 여자가 붙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님도 아주버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창부수였어요. 어머 동서! 이제 막 시집온 여자가 뭘 이렇게 잘해 먹고 산대. 이거 대하 같은 거는 빨리 안 먹어주면 골칫거리인데. 내가 좀 덜어가도 되지? 여기 한우도 있네. 아이, 그 사람이 워낙 고기 반찬 없으면 젓가락을 안 드는 사람이라 이것도 좀 가져가도 되지? 결혼하고 처음 오는 손아래 동서 집들이에 선물은커녕 대뜸 냉장고부터 열어젖히더니 저희 집 있는 살림을 탈탈 털어가는 형님 모습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저희라고 사정이 빤한데 그렇게 좋은 식재료들 다 어디서 왔겠어요? 없는 형편에 가시집간 딸내외 좋은 것 먹이려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신경 써서 마련해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래 멀쩡한 여자였으면 어디 눈먼 것도 아니고 저런 아주버니와 결혼을 했겠나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동생 부부 냉장고며 생필품까지 알뜰하게 털어가면서도 부끄럽거나 민망한 기색이라고는 콩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형님이었습니다. 저 정도는 되어야 저렇게 미래도 보이지 않는 남자와 자식까지 낳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싶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시집 오면서 시댁에 대단한 것들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 있어서는 시어머니나 형님 내외나 사고방식이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정 이루고도 책임감 없고 돈 벌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뭐 다른 사고라고 안 쳤겠습니까? 한 번은 아주버니가 제 딴에는 돈 좀 따보겠다고 경마에 손을 댄 게 알려지는 바람에 시댁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친구들과 한번 나들이 삼아 경마장에 갔다가 재미로 한번 돈을 걸어본 적이 있었지만 당연히 아주버님이 벌인 일은 그 수준에 그칠 리가 없었겠죠. 돈 한 푼 제대로 안 버는 사람이 경마장에서 수백 날리고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애초에 거기다 걸 돈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겠습니까? 시어머니도 아직 그때는 일을 하고 계시기는 했지만 벌이가 그리 대단치도 않았고 거기다 수입도 없는 장남 부부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남편이 시댁에 갖다 준 돈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핏줄이니 차마 외면하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허락해 준 돈도 있지만 제 눈치가 보여 자기 딴에는 저 모르게 해준 돈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제가 바보도 아니고 집안 수입이야 거기서 거기인데 눈치를 채면서도 눈 감아준 거죠. 남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며 귀하게 번 돈인데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갖다 준 그 돈으로 그런 헛짓거리까지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복장이 뒤집어지겠더라고요. 말이 경마내기지 사실 아주버니가 한 짓은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기가 번 돈 아니라고 우습게 보이는 건지 이렇게 잊을만 하면 돈 사고를 치는 아주버니였어요.
저희 부부처럼 손님들 앞에서 열심히 굽신거리고 구슬땀 흘리며 몸 갈아가며 어렵게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 돈 귀한 줄 모르고 펑펑 날렸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어라고 일해서 돈 벌어서 갖다 바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홀라당 갖다 쓰면서 호요식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결국은 저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우리가 무슨 재벌이야? 당신은 뭐 땅 파먹고 살아? 나도 돈 벌기 힘들어. 근데 내가 왜 힘들게 벌어서 당신이랑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해? 앞으로 나 모르게 그 집에 돈 갖다 주거나 하는 거 걸리면 나 정말 당신이랑 이혼이야. 알았어? 미안해 여보. 어머니가 하도 부탁을 하셔서. 그렇다고 그 돈 못 갚아서 감옥 보낼 수도 없다는데 내가 잘못했어 여보. 듣기 싫어.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당신 그렇게 자존심도 없이 돈 갖다 바쳐봐야 그 집안에서 좋은 대접도 못 받아.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도 알아. 아는데 그래도 가족인 걸 어떡해. 형만큼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마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 얼굴이 저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저 사람도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형 대하는 거랑 자기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걸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3살짜리 애들이 보더라도 티가 났을 겁니다. 자기 딴에는 그렇게나마 하지 않으면 저런 사람들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느낄 만한 일이 거의 없었을 테니 그 사람 딴에는 외로워서 더 저랬겠지요. 그걸 생각하면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동안 1, 2년 세월도 아니고 거의 평생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저 사람이 느꼈을 소외감과 상처를 생각해보면 답답하기는 했지만 아이의 남편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결혼 전의 일이고 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그런 유년 시절로부터 남편도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죠. 그러지 않았다가는 이제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저희 아이들까지 죄다 시댁과 아주버니 내외에게 호구를 잡힐 판이었습니다. 제가 참다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 또한 남편 역시 이제 변한 우리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금전적으로만 시댁과 아주버니네 때문에 애를 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챙김은 있는 대로 받으면서도 온갖 시댁 대소사와 시댁 행사할 때도 저나 남편이 고생을 해야 했어요. 이댁 맏며느리인 형님은 집안 제사가 있든 시부모님 생신이든 일절 돈을 보태거나 하다못해 장 한 번 봐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잔뜩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늦음하게 등장해 온 식구가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우겨놓고는 남은 음식 바리바리 제 손으로 퍼담아 싸가고는 뒷정리 도와줄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고 먼저 쏠랑 가버리기가 일쑤였어요. 물론 그날 준비한 음식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 고생은 모조리 저희 부부 몫이었습니다. 그거 다 계산하는 건 말하면 입 아플 지경이었고요. 너희 형은 없는 살림에 애들까지 키운다고 고생이잖니. 준수 너 아니면 우리가 누구한테 또 이런 부탁을 하겠어? 대체 형님네가 무슨 고생을 알고 산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첫째 아들한테 아까운 줄 모르고 있는 대로 갖다 퍼 나를 때는 둘째 아들은 쳐다도 안 보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앞에서 살살거리는 시어머니도 싫었어요. 제일 답답한 건 그 꼴을 당하면서도 항상 묵묵히 호구를 자처하는 남편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시댁 생각만 하면 골치가 아파오는 나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별일도 없이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시댁에 소집했을 때에도 또 이번엔 뭘로 사람을 복장을 뒤집으려고 저러시나 생각했어요. 내가 암이란다. 그 충격적인 한마디만 내뱉어 놓고는 온 시댁 식구들 보는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부부나 형님 내외나 할 것 없이 다들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솔직히 지금껏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한 번도 살가운 며느리 내리사랑 받아본 적도 없었고 항상 시댁일이나 아주버니 뒤치다꺼리 할 때만 찾곤 하셨다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프다는데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표정 역시 어두웠어요. 항상 집안에서 모친 사랑 못 받고 자라면서도 끝내 제 어머니를 놓지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한참을 꺼이꺼이 울고 있는 시어머니 달래드린다고 양쪽에 아들들이 붙어있고 숨이라도 돌리시게 해야 할 것 같아 따뜻한 물이라도 가져와 드리려고 주방으로 들어오는 제 뒤를 형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동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버님도 요양원에 계시니 어머니 먼저 이 집에 계시면서 치료받으실 수도 없고. 일단은 암이라는 얘기에 놀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했지만 솔직히 그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식당 일한다고 바쁜 사람들이라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어머님 병원을 가시든 치료를 받으시든 분명 자식들 손이 필요해지실 테니까요. 그런 제 앞에서 형님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아무래도 동서가 고생이 많겠어. 식당 일도 바쁠 텐데. 순간 제가 멈칫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저희 부부에게 전적으로 시어머니를 떠맡기는 모양새가 아닙니까? 안 그래도 시아버지 요양원 모시는 문제로도 한 차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던 쥐꼬리만한 노후 자금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저희한테 손을 벌리려고 드는 시어머니야 말할 것도 없었죠. 보나마나 큰아들네한테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자식 노릇 받은 거는 형님네뿐이었어요. 저희야 그저 만날 돈이나 뜯기고 노동력이나 뜯기는 호구 그 자체였죠. 시어머니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당연히 형님네서 먼저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꼭 금전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형님네야 그럴 주제도 못 되니 금전적인 도움은 거의 드리지 못한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정성을 쏟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암 환자가 집에 있으면 물론 돈도 많이 나가겠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이 간병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형님네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부부처럼 밤낮 없이 가게 일한다고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다 돈 탔으면서 그 정도도 안 해주려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발끈했습니다. 형님, 아버님 요양원 문제만 해도 저희 부담이 커요. 거기다 형님 말씀처럼 저희는 내도록 식당 일한다고 정말 정신없어요. 이번에는 형님께서 어머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뭐 그럴 여유가 없는데 동서한테 떠맡긴 거야? 그래도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는 거 정도는 형님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도 저희 얼굴 보는 것보다는 형님이랑 아주버님 얼굴 보는 걸 훨씬 좋아하실걸요? 그 말에는 차마 부정할 수 없는 모양인지 형님이 흠칫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내 예의 그 불쌍한 표정을 짓고는 제게 사정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나도 조만간 일을 시작하려고 그래. 언제까지 우리도 집안 도움만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 애들은 자꾸 크는데 저 사람이나 나나 요새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지 몰라. 이것도 아는 사람 통해서 어렵게 겨우겨우 일자리 얻은 건데 거기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지금 어머님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래. 동선애가 우리 사정 좀 봐줘. 응?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들 노릇이었습니다. 저 이 집안에서 시집 온 이래 단 한 번도 제 성질대로 시어머니와 형님네의 무리한 요구를 시원하게 거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형님, 이건 지금 제가 바로 확답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형님께서도 사정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저희도 그동안 많이 봐드렸잖아요. 동서 말 좀 서운하게 한다. 우리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굴어야겠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 정도로 배려하고 봐줬는데 자기들은 자식 아니랍니까? 굳이 둘 중에 자식 노릇해야 할 사람을 꼽아야 한다면 그건 더 볼 것도 없이 형님네였어요. 솔직히 저희가 자식이라고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준 거 없는 부모라도 부모라고는 하지만 자식 둘 있는 거 그렇게 눈에 띄게 차별해놓고 아쉬울 때만 저희 손 벌리려고 하는 건 정말이지 괘씸하다 싶었습니다. 당신! 이번만큼은 당신 형하고 제대로 단판을 지어? 나 식당 일까지 하면서 어머니까지 못 챙겨드려. 그리고 지금만 해도 당신 집안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나 그거 생각만 하면 지금도 피가 마르고 눈물이 날 것 같아. 여보, 그래도 엄마가 아프시다잖아. 내가 당신한테는 정말로 면목이 없어. 시집와서 지금까지 우리 집 일로 계속 속만 썩은 거 알아. 그래도 딱 한 번만. 솔직히 당신도 형 하는 거 뭘 보고 뭘 믿고 어머니 맡길 수 있겠어? 내가 당신 고생한 만큼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로 잘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가 더 져드리자, 어? 저한테 거의 엎드려 빌다시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제 어머니한테서 자유로워지지는 못하는 남편 모습에 화가 나면서도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사실 저도 홧김에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결국은 일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번 자식이라고 사랑과 관심과 재산까지 모조리 당연한 듯 받아가 놓고 그렇게 있는 대로 다 퍼준 시어머니 병들자 저희한테 떠맡기는 게 너무나 괘씸해서 참지 못했던 거죠. 남편 역시 사정이 이러하니 어머니를 자기가 맡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번 일로 제 형과 형수에게 실망이 크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지금까지 참은 것도 용한 일이죠. 저를 설득하기는 했습니다만 남편도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건 아니야. 나 같으면 형처럼 대우받았으면 절대로 이딴 식으로는 못 나와. 저 얌전한 사람이 오죽하면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헐뜯지 않던 형을 책망하는 말까지 할까 싶었습니다. 간신히 눌러 참고는 있으나 남편 역시 쌓일 대로 쌓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국은 시어머니 병소발까지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암 발병을 하기는 했지만 당장 거동에 문제가 없는 시어머니셨기에 일단 시댁과 저희 집을 오가며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아예 저희 집으로 모시기에는 그대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눌러 앉으실까봐 좀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시어머니 역시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큰아들이면 몰라도 또 둘째 아들이랑 영영 같이 살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어찌되었든 본인 집이 있는데 당연히 자기 집이 제일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으로 들어가자니 저희가 일하는 식당과 거리가 있어서 출퇴근에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아먹겠더라고요. 비록 식당이 시댁과 가까웠다 한들 시어머니가 저희 시댁 들어가는 걸 결코 좋아하지는 않으셨을 테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병원 치료 있을 때는 저희 부부 둘 중 한 사람이 식당 일을 도맡아 정말 정신없이 시간 보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치료받고 오셔서 몸이 힘들고 피곤하실 때는 저희 집에 며칠씩 계시고 컨디션을 회복하시면 본인 집으로 돌아가셨다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치료가 있어 시어머니와 병원에 들렀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둘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느라 남편이 초주검이 되어 있는 걸 알았기에 시어머니 집에 모셔놓고 곧장 나가볼 생각이었습니다. 형님의 갑작스런 방문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병원 갔다 오셨어요? 아유, 많이 힘드셨나 보네. 식은땀을 이렇게 흘리시나? 병원 한번 모시고 간 적 없으면서 세상 효부라도 된 듯 호들갑 떠는 형님 꼴이 눈꽃이었습니다. 제가 그리 여기든 말든 자기들끼리는 뭐가 그리 애틋한지 우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이고 큰애야. 역시 내 맘 알아주는 건 너뿐이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싶어. 아유, 어머님 정말 별소리를 다 하셔. 그런 둘을 내버려 두고
그래도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뭐라도 대접은 해야겠다 싶어 바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바빠 죽겠는데 형님이 오신 게 달갑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간병 시작 이후로 처음으로 병문안을 오신 형님이었어요. 찬물을 준비하다 혹시 식사까지 준비해야 하나 싶어 요기는 하셨냐고 물으려고 잠시 시어머니 계신 방으로 갔다가 그 두 사람이 쏙닥이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애야, 나한테는 니들밖에 없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더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생각하는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내가 지금은 피치 못해서 너희 곁에 못 있고 지금은 둘째 내서 이러고 몸을 의탁하고 있다마는 형편만 나아지면 바로 니들한테 옮길 거야. 지금 쟤들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어떻게 장남이랑 둘째가 같을 수가 있겠어. 내 재산은 결국 다 니들 거다. 나 떠날 때 내 거는 다 니들 주고 갈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 아,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밖에 없어요. 연병도 저런 연병이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그것들 그렇게 양심 팔아먹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자니 불끈 쥔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애초부터 시어머니나 형님네한테 뭘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시작한 간병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산이요? 저 그런 거 한 푼도 기대해 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차라리 우리한테 이렇게 손 벌리고 고생시키지 말고 당신 가시기 전에 알아서 다 쓰고 가셨으면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호구 취급하는데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형님이라는 여자, 뻔뻔한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시어머니 떠맡기겠다고 뒤에서 그렇게 안면몰수하고 뻔뻔하게 굴어놓고서는 시댁유산 뜯어먹을 생각에 저리 만만하다니. 나나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 둘이 저리 작당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둘이 있는 방문을 발로 뻥 차서 열어버렸습니다. 어머! 둘째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설마 제가 그 말을 듣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그 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딴 소리를 짓거려 놓고 제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인 줄은 그래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그 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해놓고! 나나 그 사람이나 어머님하고 형님네 때문에 지금껏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우리한테 손톱만큼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뒤에서 이따위 작당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머님한테 유산 기대했어요? 우리야 항상 아주버님네하고 어머님한테 뜯기기나 했지.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자식 대접 받아본 적 있냐고요? 지금도 나랑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뼈가 빠지게 번 돈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어도 이 악물고 참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형님만 자식이고 우리는 남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도움도 받지 말았어야지. 우리는 자식으로 보이지도 않는답니까?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나는 그냥 첫째네가 워낙 힘들게 지내니까. 힘들게 지내니까 뭐예요? 뭘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데요? 자기들 능력으로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어서 내 남편이나 나나 이 고생을 시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형님네 편들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더는 어머님 감형 못하겠네요. 어머님 짐 다 챙기셔서 어머님 집으로 가세요. 저 어머니 다시 못 보겠으니까. 아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안 걸린 시어미를 내치겠다는 거야? 이런 천하의 후레 자식이 있나? 병 걸렸다고 부모 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후레 자식은 무슨 애초에 자식 취급도 안 해놨으면서. 정말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는 제 기세에 질렸는지 시어머니와 형님이 혼비백산해서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어찌나 흥분을 했던지 정말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어요. 제가 감정을 주체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고 봉변이라도 당할까 싶어 냅다 도망을 친 겁니다. 그날 제가 그 둘의 작당에 대해 들은 것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남편에게 큰 상처가 될 일임은 알았지만 이걸 전하지 않아서 남편을 또다시 바보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더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결국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건 난생 처음 보는 거였어요. 나를 자식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형 보는 거 발끝만치는 생각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결국은 그게 다 어찌거리였어.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친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내가 차라리 밖에서 나온 자식이었다면 지금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야.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굴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게 부모야? 평생 맺힌하니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남편을 보는 제 마음도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제 부모로부터, 제 부모 형제로부터 지갑 취급이나 당하면서도 떨쳐내지 못했던 미련을 이제야 끊어낸 남편이었습니다. 제게 쫓겨난 지 고작 하루 만에 시댁 호출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모른 척할까 싶다가도 남편 입장에서도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형님 내외까지 다들 와 있더라고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대역 죄인이라도 된 듯 저희 부부를 쏘아보는 시어머니와 형님을 보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 어제 네 처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고 있니? 그러는 어머니는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내가 못나서 참아주고 있었던 거지. 착각하지 말아요. 앞으로 2번 다시 어머니한테 이런 병신 취급 안 받을 거라고 제대로 면전에 대고 말하려고 온 거니까. 아니, 이 자식이 그래도? 제 남편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러면 이런 취급을 계속 당하면서 살 줄 아셨어요? 어차피 자식까지 생각하지도 않는 자식 한 병 뭐 그렇게 받지 못해 안달인데요? 그렇게 자식 한 병이 받고 싶으면 자식처럼 취급하지도 않는 우리 말고 어머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껌뻑 죽는 형님네한테 간병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동안 묵묵히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주던 둘째 아들 부부가 독이 바짝 올라서 달려드니 시어머니도 꽤나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보다도 더 당황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간병은 동서네가 하기로 얘기 다 끝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왜 해? 이 고생을 해봤자 어차피 유산은 다 형님이 받으시겠다면서요. 진짜 양심도 없지. 그 정도 받아 챙기려면 형님도 이 정도는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뜯기기만 한 우리도 했는데 형님이 못할 게 뭐예요? 나는 못해. 난 죽어도 어머니 못 모셔. 내 식구끼리 먹고 살기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간병까지 해? 형님 악다구니에 시어머니 얼굴이 분노로 터질 듯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형편 펴면 당연히 니들이 나 모시겠다며?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껏 니들만 보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대? 애초에 어머님 아들이 저렇게 모자라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어머니까지 책임지라고 그래요? 난 못해. 이 괘씸한 게, 이 염치도 없는 게,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내가 너한테는 내 재산 단 한 푼도 못 줘. 그렇게 서로 껌뻑 죽는 신용을 하더니 서로 죽일 듯 달려들며 악을 쓰며 싸우는 시어머니와 형님이었습니다. 제 모친과 아내가 저 폐악을 부리고 있는데도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며 짜증스럽다는 듯 퍼질러 있는 아주버니 꼴은 또 어떻고요.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짝사랑은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될 모양이었습니다. 저 추태를 더 보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 손을 잡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내가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이제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니들밖에 없다. 내가 니들 안 믿으면 누굴 믿고 사냐. 자기 상황 바뀌었다고.
어쩜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지 우는 소리를 나는 시어머니 꼴이 그렇게 교활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뿌리치기도 전에 남편이 제 옷자락을 붙든 시어머니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습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는 뭐가 어째요? 나는 앞으로 어머니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하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으니 아쉬울 것도 없네요. 그렇게 제 손을 잡고 당당하게 시댁을 나서는 남편이었습니다. 비로소 남편이 시댁에 묶여있던 정신적 속박을 완전히 끊어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길로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한번 마음먹기가 어려워서 그랬지 결심이 서고 나니 남편이 저보다도 더 칼 같더라고요. 제 모친에게 시원하게 털어낸 모양인지 오히려 평소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게 결국 일이 될 일이었겠거니 싶었습니다. 그 일로 형님네와 시어머니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더라고요. 그 개싸움을 했는데 예전처럼 내 새끼 우쭈쭈 해가며 부둥부둥 하는 게 더 요상한 일 아니겠어요? 아주버님이야 이제 돈 나올 구석 없으니 부부가 돈 때문에 만날 싸우는 게 당연한 일이고 시어머니 역시 잘난 장남한테 다 퍼주고 남은 건 지금 사는 그 코딱지만한 집이 전부이니 뭐 유산이라고 해봐야 대단한 게 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건데 그나마 그 집도 형님네 돈 해준다고 담보 잡힌 게 있다니 그것까지 해결하면 유산이랄 것도 없겠더라고요. 아픈 엄마 운운하며 그 후로도 몇 번 시어머니가 불쌍한 척하며 남편 마음을 비집어 보려고 했으나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엉뚱한데 돈 새어나갈 일 없어지니 집안도 좀 안정되고 이제는 아이 둘 낳아서 우리 네 식구가 진정한 가족이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살아가는 남편입니다. 우리 애들까지 그런 사람을 할머니랍시고 갖다 붙일 수는 없지. 그 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어머니 외로운 투병 생활이야 평생을 아들 자식 외롭게 만든 어버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